네, 반갑습니다. 테리입니다. 어, 사실 이거 녹화하기 전에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사실 뭐, 이제는 점점 귀찮아져가지고 슬라이드를 만드는 거, 한 장짜리 슬라이드를 만드는 것조차 귀찮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요즘 그런 뭐 젊은 유튜버들처럼 이렇게 딱 카메라 앞에 나와가지고 막 당당히 얘기를 하잖아요. 막, 한번 그렇게 얘기를 해볼까라고 하고 이렇게 웹캠에 앞에 딱 섰는데, 제 모습을 전체 화면으로 보기가 진짜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슬라이드를 만들었습니다. 네, 옛날에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이라고 그랬는데, 뭐랄까, 얼굴이, 뭐, 모습이 나쁘면은, 몸이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슬라이드를 억지로 만들었고요. 지난번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우리가 실제로 이제 머신러닝 배울 때는 맨날 이제 뭐 모델을 어떻게 하고 CNN이 어떻고 RNN이 어떻고 이렇게 모델에 대해서만 신경을 많이 쓰지만 실제 이제 어떤 사업에 적용을 하거나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를 할 때는 데이터 프리 프로세싱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들이고 또 이밸류에이션 어떻게 매트릭을 잡냐 이런 문제 정의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연장선상으로 오늘은 제가 레이블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계신 문제, 뭐 사업에서의 뭐 비즈니스 문제라든지 어떤 데이터가 있어서 연구로 풀고 싶다면은 가장 쉬운 어프로치는 아마도 슈퍼바이즈 러닝일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뭐 어려운 방법을 적용하기보다는 일단은 레이블이 있다는 가정하에서 슈퍼바이즈 러닝을 적용을 해보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게 성공적으로 되면은 이게 레이블 없이도 될까? 혹은 뭐 세미 슈퍼바이즈도 될까? 이런 식으로 이제 확장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분명히 사업이나 비즈니스에 머신러닝 적용한다고 한다면 이제 해본 적이 없을 테니까 대부분은 아마 슈퍼바이즈 러닝으로 시작을 하실 겁니다. 근데 그럴 때 이제 중요한 게 레이블인데 오늘은 그 레이블이 왜 중요한지를 재차 한번 강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른쪽에 로봇들 뭔지 아시죠? 저 로봇들은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들인데요. 보스턴 다이나믹스 하면 정말 제어 끝판왕이죠. 사실 저기는 머신러닝이 거의 들어가지 않아요. 비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그 고전, 뭐, 아무튼 최신 제어? 그러니까 제어 방법론들이 다 들어가서 하는 거거든요. 뭐, 딥런 이런 거 전혀 안 들어가고. 그런데 그 제어 못지않게 또 뛰어난 게 있으니 그게 바로 디자인입니다. 디자인, 설계.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들은 제어 방법만 뛰어난 게 아니고요. 그 설계를 완벽하게 하고 그 설계와 뭐 시뮬레이션 상의 모델을 완벽하게 일치시키고 또한 그 디자인마저도 뭔가 뭐 로봇 관절들의 제어에 무리가 없도록 뭐 피드백을 받을 때 센서를 굳이 추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어, 아니면 어떤 특정 모터에 부하가 심하게 걸리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디자인을 굉장히 최적화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로봇계에서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어떤 좋은 제어 테크닉도 어떤 좋은 디자인을 이길 수는 없다 라는 말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로봇을 막 아무렇게나 만들어요. 아무렇게 만든 다음에 최고의 제어 알고리즘을 딱 적용을 해서 걔가 막 뛰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보다는 뭐가 좋냐면요. 아예 그 디자인 자체를 뛰기에 최적화된 상태로 디자인을 해놔서 그런 로봇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제어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제어가 훨씬 수월하고 여러 가지 언설튼티 같은 것도 고려를 안 해도 되고 훨씬 더 높은 가지고 있는 테크닉, 최신 테크닉까지 활용한다면 더 높은 수준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 얘기가 사실은 지금 하려는 슈퍼바이즈 러닝에서의 레이블과도 비슷하거든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주제가 이겁니다. 어떠한 좋은 머신러닝 모델도 무슨 뭐 레스넷이든 무슨 뭐 댄스넷이든 뭐 등등등등 좋은 네트워크들도 많잖아요. 근데 어떤 좋은 머신러닝 모델도 좋은 데이터, 좋은 레이블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야 너는 최신 방법론 다 써. 대신에 더러운 레이블이랑 더러운 데이터 줄게 이거랑 너는 기본적인 방법 써. 대신에 데이터에 대해서 한없이 노력해가지고 가공해서 쓸 수 있게 해줄게 라고 하면은 둘 중에서 그러니까 후자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좋게 만드는 쪽이 이길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죠. 일단은 로봇 자체 설계가 좋아야 되듯이 데이터 자체가 좋아야 돼요. 그래야
최신 방법론을 적용하면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실제 문제를 적용을 할 때는 레이블을 신경 써야 된다는 거죠. 슈퍼바이즈 러닝이 하는 게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슈퍼바이즈 러닝이 기본적으로 하는 일은 X와 Y 매핑을 배우는 거죠. 근데 그 매핑을 배운다는 거는 사람이 매핑을 주로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매핑해준 능력을 따라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요. 그렇기 때문에 머신러닝이 제일 잘할 수 있는 최대치는 사람이 레이블한 능력을 그대로 따라하는, 퍼펙트하게 따라하는 능력이 최대치예요. 의사가 피부암을 진단하는데 이런 방법론, 이런 편견들을 썼다면은 그 방법 그대로 사람처럼 하는 거죠. 그게 머신러닝의 최대치예요. 그런데 가끔은 사람을 이길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각각의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한정적이잖아요. 그래도 또 개인은 또 불완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한 개인보다 전체 데이터를 다 알고 있는 머신러닝 모델이 나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가르쳐 준 것을 청출어람해서 일치월장해서 그거보다 더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은 레이블이 중요하다. 그럼 이제 슈퍼바이저 러닝에서 레이블이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면요. 단순히 이건 이거다, 이건 저거다, 이런 식의 매핑을 가르쳐 준다, 뭐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지만, 근본적으로는 무엇이 인베리언트한 피처고 무엇이 베리언트한 피처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른쪽 그림을 보면 이것들이 우리는 모두 개라고 부르잖아요. 개, 강아지. 근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많은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뭐를 알 수 있냐면은, 뭐 강아지의 털 색깔이 좀 섞여 있어도 이건 강아지야. 혹은 강아지의 크기가 좀 달라도 그건 강아지야. 강아지가 좀 뭐 귀가 좀 누워 있어도 강아지야. 뭐 이런 식으로 무엇이 달라도 되는지를 가르쳐 줘요.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대신에 또 한 가지 또 가르쳐 주는 건 뭐냐면 인베리언스죠. 대신에 강아지는 뭐 코에 약간 몽글몽글한 까만 코 모양이 있어야 돼. 라든지 강아지는 대신에 뭐 적어도 눈 두 개, 코 하나는 있어야 돼. 강아지는 혀를 내밀었을 때 이런 모습으로 내밀어야 돼. 이런 식으로 인베리언트한 피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통해서 계속 무엇은 변하지 않는 키 피처고 무엇은 변할 수 있는 약간 뭐 불필요한 피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데이터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현실 문제를 커버를 못했다.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이런 강아지를 봤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패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그럼 핑크도 맞는 거야? 핑크도 가능한 강아지야? 이거를 학습해 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런 out of distribution, 그러니까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배우지 못한 어떤 데이터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중요한 게 데이터는 모든 커버리지에서 수집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레이블이 굉장히 릴라이어블한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럼 왜 이제 슈퍼바이즈 러닝을 하느냐?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말로 이것들을 표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강아지란 무엇인가? 뭐 얼마 전에 뭐 추석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거 유행했었죠. 근데 강아지란 무엇인가? 그럼 그 강아지에 대해서 이렇게 생긴 건 강아지야 라고 룰로 다 정하면은 그게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귀가 누워있는 건 강아지야 그러면 또 귀가 누워있는 다른 동물을 보여줄 수도 있고 털 색깔이 이런 건 뭐야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우리가만 알고 있는 지식이 있어요. 우리가 지식을 다 말로 표현할 수 있었다면 그 말을 코딩을 하면 돼요. 근데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패턴을 보여주는 거예요. 반면에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무 데이터에 의존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건 그래도 말로 표현해야죠. 예를 들면은 뭐 10m가 넘는 건 개가 아니야 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말 하나로서 데이터 중에서 10m 넘는 것들을 다 그냥 바로 쳐낼 수 있잖아요. 뭐 머신러닝이나 이런 트레이닝 필요 없이. 그러니까 최대한 이런 식으로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잡는다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끔은 도메인 날리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도메인 날리지가 데이터 중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쳐내면서 훨씬 더 효율을 좋게끔 하거든요. 작은 데이터로도 제너럴라이제이션, 일반화가 가능하게끔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 한 얘기는 뭐냐면요.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대부분의 비즈니스에서 슈퍼바이즈 러닝을 먼저 시작을 하실 텐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레이블, 데이터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능력은 그 여러분들이 매핑해줬던 그 데이터, 그 사람의 능력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다.
거기가 최대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슈퍼바이즈 러닝이 한 역할은 뭐냐라고 하면은 무엇이 베리언트하고 무엇이 인베리언트한지를 말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데이터로 보여주는 거고, 만약 말로 표현할 수 있다면 최대한 하셔가지고 데이터 효율을 높여주는 게 좋다. 그래서 말로 표현하는 것들을 어떤 데이터 프리프로세싱에 넣어가지고 이 데이터들 아니야 라고 해서 이렇게 다 짤막짤막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만 러닝에 돌리는 게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만약에 뭐 비즈니스 연구든 리얼월드 데이터를 이제 적용을 할 때는요, 데이터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레이블을 얻을 거예요. 근데 그 레이블을 얻을 때 보통 사람이 하기도 하지만 요즘에는 알고리즘이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이다 그러면은 그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을 어노테이션을 알고리즘을 따로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하기도 하고, 혹은 또 다른 어떤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학습을 먼저 해서 사람이 먼저 해주고 그걸 다시 한번 적용해서 세미 레이블을 얻고 그걸 또 파인 튜닝 해가지고 다시 또 학습시키고,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늘려가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점점 더 사람이 직접 레이블 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알고리즘이 레이블 하는 경우가 많아져요. 그럼 그 알고리즘을 누가 짜줄까요? 사람이 짜주고 사람의 도메인 날리지가 짜주겠죠. 그러니까 점점 도메인 날리지가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리즘은 퍼펙트하지 않기 때문에 알고리즘으로 돌린 다음에 데이터가 나오면 그거 일일이 다 손으로 하나 봐줘야 돼요. 왜냐면 데이터가 깔끔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말 노가다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최신 머신러닝 가지고 놀 그런 노력보다도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노가다를 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정말 성능을 높이고 싶다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얻은 아주 소중한 레이블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모델을 학습을 하게 되실 거고요. 학습해가지고 실험실에서 뭐 잘됐다 이걸로 끝나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은 현실 데이터셋, 뭐 트레이닝 데이터셋에서도 일부를 나눠서 밸리데이션 에러를 보기도 하고, 테스트셋으로 해서 테스트 에러를 보기도 하고, 실제 현장에 적용시켜가지고 리얼월드 데이터에서 피드백을 받아서 또 모델을 또 임프루브 시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잡설만 풀었는데도 벌써 12분이 지났네요. 어떤가요? 그래도 슬라이드가 있는 게 낫죠. 슬라이드가 없으면은 제 얼굴을 전체 화면으로 봐야 되는 압박도 있고, 또 말했던 것도 까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귀찮더라도 뭐한 장 만드는 것까지 귀찮으면 어떻게, 남들은 막 영상 만들어서 편집도 하고 막 자막도 띄우고 이러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원샷에 그냥 찍어서 올리기만 하는데 이것도 귀찮으면 안 되겠죠. 오늘 이것이 현실 데이터에 머신러닝 모델을 적용하려는 분들께 조금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